엄황섭은 김구가 자결을 하겠다고 오른손에 든 단도를 간신히 빼앗았다. 그리고는 김구를 부축해서 침대에 누웠다. 김구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양뺨을 흘러내리는 노혁명가의 눈물, 그것을 바라보는 김구의 측근자들의 마음은 단장의 느낌이었다. 예리한 빗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에 모두들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주석 선생님, 우리 단동지 일동 오로지 주석 선생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생사를 기억할 수 없는 이 사지도 마다않고 매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석 선생님께서 비분강개한 나머지 자결을 하신다면 나머지 우리 당동지들은 이제 누굴 의지하고 도탄에서 헤매는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말씀입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야 주석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매한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성급히 자결을 서두르시다니 주석 선생님, 어찌 생각하면 야속하기조차 합니다. 일파, 미안하이. 하나, 사세 이렇게 되고 보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나. 서울로 돌아가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해 버림으로써 창피나 면하자는 속된 마음에서 죽음을 서두른 것 되겠어. 말씀인지 지당하십니다. 하나, 주석 선생님 없는 독립운동은 아무런 힘도 없거니와 어떤 희로라기만한 기대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요인이나 당의 동지들이 30년 동안을 두고 항일 독립투쟁을 할 때 주석 선생님이 계셨기에 꺾이기 일수이던 약한 의지에도 힘이 생겼고 우리의 투쟁은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은 일파의 말이 옳습니다. 성급히 그러시다가 당 동지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주석 선생님, 동지들을 볼 면목이 없어. 공산주의자도 같은 한국 사람이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면 통하는 점이 있겠지 하고 동지들을 강권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이 결과적으로 창피한 일만 당하게 됐으니 이제 무슨 면목으로 동지들이나 이 남의 동포들을 대하겠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어. 주석 선생님, 아직 절망하시기엔 이르십니다. 절망하기에 이르다면 뭘 어쩔 수 있다는 얘기인가? 마쿠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마쿠 협상을 통해서? 네. 김일성보다도 우선 김두봉을 움직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봉은 아직도 주석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 처지고 또 바은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은 김두봉이가 김일성한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으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김두봉은 아직은 독립운동 당시의 지사적 기풍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 김두봉을 통해서 김일성한테 압력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김두봉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만일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이중으로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소? 그땐 우린 남북 협상이고 뭐고
결정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군은 잠시 생각을 다듬어 보았다. 방법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러면 김 박사하고 의논해서 그리 해보세. 나하고 우천 선생하고 의논해 볼 테니까 동지들은 예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시오. 우천 선생, 나하고 김 박사 방으로 가십시다. 예. 김교식도 벌써 결정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고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 난 벌써부터 그 자들이 그따위 소인 같은 수법을 쓰리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이용하리라고는 짐작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이란 소리입니까?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마치 미국의 책임이요 이승만 박사의 책임인 양 모든 잘못을 미국하고 이 박사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어불 성설도 유만무동이지 그따위 어떤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같은 말과 같은 피를 가진 동족들이기에 서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될 줄 알고 떠나왔더니 이 저자들은 우리 진열장의 인형으로만 취급을 하려더니 후에 마크 위에다 그 자들이 기어이 결정서를 발표하겠다면 우린 그걸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겠지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양에 온 목적은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뭉쳐놓고자 해서 온 건데 여기 온 우리가 다시 내분을 일으킨 듯한 인상을 주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실망을 더욱더 크게 해줄 따름이죠. 그러면 우천 선생한테 무슨 수습책이라도 있단 말씀인가요? 김두봉을 통해서 마쿠 교섭을 벌려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건 굴욕입니다. 굴욕인 줄 압니다. 굴욕인 줄 알지만 어쩌겠습니까? 꽁 잡는 게 내 아니겠습니까? 사세 이렇게 된 바엔 이제 다른 한 가지라도 더 우리 측에 이익이 되도록 만사를 마쿠 협상을 통해서 해결짓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김두봉은 주석어른하고도 구면인 처지고 또 우사 형님의 제자라고 하니 그를 통해서 마쿠 교섭을 벌이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요 적절한 방책인 줄 압니다. 그날 밤 김규식의 청함을 받은 김두봉은 자정이 가까울 무렵에서야 김규식을 찾아왔다. 남의 눈을 피할 속셈이었던 모양이었다. 김두봉을 대하자 김규식은 언성부터 높여 질책하기 시작했다. 그 하는 짓들이 뭐가 그리도 구상유치하오? 어? 네. 우리들이 남한에서 알고 있긴 서로 만나서 협상하자고 하기에 여기 앉아 계신 백범 형님이나 나하고 여기 북한의 김일성이나 그 밖에 몇 사람 정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남북한의 연석회의라는 미명 아래 농민, 노동자, 청년, 심지어 문학, 음악, 이름도 모를 온갖 참놈들 대표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더란 말이오. 게다가 그따위 단체 대표들한테까지 결의권을 주어가지고 수로서 우리를 누르려 하니 무슨 하는 짓이 그다지나 구상유치하더냐 그 말이에다. 우사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노하신진 모르겠습니다만 힘대지 말아요. 몰라서 반문하는 거요. 결정서에서 미국과 이승만 박사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일체의 글귀를 빼주시오. 만일 당신네들이 그러한 글귀를 빼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린 남북 협상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고 세계 만방에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수법을 낱낱이 폭로하며 말겠소. 어쩌겠소? 빼겠소? 못 빼겠소? 당장 길승이한테 가서 그 글귀를 빼라고 이러시오.
결정서의 한 귀절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던 김구는 어느 하루 엄황섭을 불렀다. 이보라고 일파. 네, 김두봉 선생한테선 그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지?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요 며칠 동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올라온 김에 몇 가지 꼭 해결하고 내려갈 문제가 있어. 해결하시고 내려가실 문제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조만식 선생 문제야. 고려 호텔에 연금돼 있다느니 사동 모처에 감금돼 있다느니 구구한 소리 떠돌고 있었는데 근황이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이번에 올라온 김에 조 선생을 꼭 모시고 내려가도록 해야겠어. 글쎄요, 저들이 그러한 청을 들어줄까요? 들어주도록 때를 써봐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진 저들이 걸핏하면 이남으로 보내고 있는 전기를 끊는다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을 지어놓고 가야겠어. 하여간 몇 가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 그러니 일파가 수고스러운 대로 김두봉 선생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로 내가 직접 김일성을 만나고 싶으니 그럴 기회를 좀 주선하라고 해주게. 김두봉 선생이면 아마 내 청을 거절 않을 걸세. 그렇지. 나 혼자 만나는 것보다도 김규식 박사하고 둘이서 만날 테니 그리 좀 주선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개 소대쯤의 파수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김일성의 관사 2층에서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의 사자회담이 열렸다. 이른바 사김씨 회담이라는 것이다. 김장군. 예, 김장군은 됐어. 젊은 사람이. 예? 그만했으면 됐다고.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김장군이 하도 똑똑하니까 칭찬해서 하는 소리지. 네 사람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은 회담벽도 김구는 느닷없이 김일성의 칭찬부터 늘어놓았다. 밑도 끝도 없는 칭찬이었다. 김일성은 느닷없이 늘어놓는 김구의 칭찬에 어리둥절 해지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욕감조차 느끼는 듯한 눈치였으나 애써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내가 김장군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 건 다름이 아니야. 북한이 소련 군정하에 있다고 하나 북한의 정치적 행정적 실권자는 역시 김장군이라 하니까 우리 피를 같이 나눈 한국 사람들이니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면 서로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김장군을 만나자고 한 게야. 김두봉 선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역시 그런 걸 느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을 기꺼이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고맙소. 내 뜻을 이해해 주니. 모두 고마운 말씀들이외다. 어떻겠소? 우리 이렇게 네 사람이 오붓하게 모여 앉으니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소? 어르신 말씀입니다. 우린 네 사람 사이에 감추고 숨기고 할 일이 무엇이오이까? 어디 우리들 기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흉음을 없이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흉금을 털어놓고 흉허물 없이 얘기해보자고 하면서도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네 사람이 모이긴 모였을 무슨 의제를 내걸고 모인 사자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고 하는 눈치가 없었다. 흑이야 무슨 얘기부터 꺼내서 회담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 일이었다. 김규식은 면구스러우리만큼 어색하기만 한 분위기에 답답해졌던지 곤방대를 붙여물고 연방 뻐끔뻐끔 빨며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한 창밖에다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이웃고 김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김 장군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김 장군은 진정한 마음으로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겠지?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다 뿐이겠습니까? 조선 사람이라면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 장군은 우리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어떤 형체의 정부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야 물론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지요. 김 장군,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도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구려. 가령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소비에트 공화국 같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있는 게고,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다 같은 건 아니외다. 지금 김 박사가 두 개의 정부를 예로 들어서 말했는데, 김 장군이 바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어느 쪽이요? 전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김 장군이 항일 운동을 안 했다고는 안 합니다. 독립운동이야 우리 3천만이 다 했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배운 것도 적고. 하하, 글쎄.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김 장군한테 부탁이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인지. 이번에 나 돌아갈 때 조만식 선생을 모시고 갔으면 하는데.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어려워? 네. 어째서? 아직도 소련 군정화가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난 김 장군의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어. 김 장군, 조만식 선생을 어디 험한 곳에다 감금시켜 놓았다더니 내 청을 들어줬다가 김 장군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지. 그게 아닙니다. 우린 조만식 선생을 고려 호텔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 말씀이 의심스럽다면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만나게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나갈 수 없다면 만나본들 못하겠소.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조금은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 장군은 앞으로 조만식 선생을 어찌하려 하오? 나중에 가능한 한 이남으로 내려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틀림없겠소? 틀림없습니다. 그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남으로 내려가도록 해드리시오. 조만식 선생은 애국자요. 그 어른을 조금이라도 홀대한다든가 학대하는 일이 있었다간 하늘이 무심치 않을 테니 내 말 깊이 명심해 두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번에 평양에 오는 길에 안중근 의사의 오촌 조카인 안우생을 데리고 왔소. 여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가려고. 그러니 김 장군이 소련군 당국한테 교섭해서 유해를 모셔갈 수 있는 모든 특별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소.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뭐지? 어렵다고? 네, 왜? 왜 어렵다는 게야? 소련 당국에서 그러한 청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굳이 이남으로 모셔갈 이유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라는 게야? 네? 김 장군이 애국 선열에 대해서 털끝만침이라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면 해방이 된 지 3년이 되도록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여순 벌판에 쓸쓸히 내버려 뒀을 리가 있어? 애국 선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니까
이남으로 모셔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소?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사람을 보내서 정성을 다하도록 할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난 자네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 너무나 실망이 커. 이 나라 주인이 누군데 우리 한인이 아니야? 주인이 일일이 나그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어디 있어? 왜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못하는 게야? 소련 사람들이 들어줄 일 만무하니 조만식 선생 모시고 가는 것도 안 된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시고 가는 것도 안 된다. 모든 것이 안 되는 투성이라면 자네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야? 차라리 소련 사람 상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고 보니 이남으로 보내주고 있는 전기를 끊겠다 하는 것도 소련 사람의 짓이요. 연안의 물줄기를 막겠다 하는 것도 소련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는 게 분명하지 않아?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모든 대표들은 5월 4일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도중 남천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38선을 넘었다. 38선에서는 수백 명의 남녀노소들이 프랑카트까지 마련해 들고 나와 일행을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김구는 김규식과 의논한 끝에 남북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본 우리의 북행은 우리의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 인류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까지 금차 행동으로서 많은 기대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는 우리 민족도 세계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면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런 행동으로서 증명한 것입니다. 이 회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은 절대 세우지 않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신발전이며 우리에게 큰 서광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 성명서는 앞으로 양군 철퇴 후 전국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통일적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전국 총선거를 통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식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우리 민족 통일에 기초를 굳건히 할 수 있게 했으며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건설할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외력의 간섭만 없으면 우리도 평화로운 국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여하한 험악한 정세에 빠지더라도 공동 성명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동족 상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화관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곳으로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거두어진 성과를 가지고 최후의 성공을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애국 동포 전체가 일치하게 노력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서만 우리 민족은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첫째, 북조선 당국자가 남조선 미 당국자와의 분교로 인하여 남조선에 대한 송전을 최단 기간 내에 정지하겠다고 남조선 신문기자단에 언명한 바 있었고, 둘째, 연백 등 수개처의 저수지 개방 문제도 원활히 하지 아니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번 우리의 협상을 통하여 그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앞으로 북조선 당국자는 단전도 아니하며 송수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과 동반하여 남행하겠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북조선 당국자는 금차에 실행시킬 수는 없으나 미구에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일행의 안부를 위하여 관심하여 주신 동포와 우리에게 환대와 편의를 주신 남북의 당국자와 언론계, 또 양주둔군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